경남도 내 전역에 AI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체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이 5개 홍보판에 상업 광고를 내걸어 부당이익을 챙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국정 역사 교과서를 두고 국정화 정책 중단만이 해결책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경남 양산에 이어 고성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고성에서는 개에게서 AI 감염이 확인된 전례가 있어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판정을 받은 고성군 마안면 소재 오리 농장입니다. 해당 농장 주변으로 엄격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매몰 작업을 마친 중장비의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 농장에서는 AI 양성 판정으로 반경 500m 내 사육되던 육용오리 43,200수를 긴급 살처분 매몰했습니다. AI가 확산됨에 따라 인체 감염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H5N6 바이러스는 인체 감염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에서 17명이 감염된 사례가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특히 고성에서는 지난해 개에서 AI 감염 사례가 발견됐고 창원 주남 저수지도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습니다. 지자체들은 혹시 모를 인체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를 폐쇄하고 새해 해맞이 행사 등을 취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된 조류와 접촉하지 않는 한 인체 감염 위험성은 낮지만 살처분에 동원된 인력들에게는 백신 접종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야생 조류와 직접 접촉은 피하고 외출 후 손을 비누로 자주 씻는 것만으로도 인체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의 5개 홍보판에 특정 업체의 광고가 게시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창원시에서도 뒤늦게 조치에 들어가면서 행여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문화재단 성산아트홀 앞입니다. 창원문화재단 소식과 함께 버젓이 창원시의 금고인, BNK 경남은행과 NH농협 두 금융기관의 광고가 나붙어 있습니다. 이 같은 홍보용 프레임이 특정 기업의 광고판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것은 통합창원시가 된 2010년부터입니다. 5개의 광고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외벽에는 상업적인 광고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버젓이 두 금융기관의 광고가 적힌 홍보물이 붙어 있습니다. 농협은 지난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후 협의를 통해 광고 계약을 했고 재계약은 매년 3월 말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남은행은 올해로 2년째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당한 건 그 다음 문제부터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처음에는 불법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이젠 상업적 광고물이 아닌 공익 목적의 행정 홍보물이라며 일관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아닌 협찬이라는 겁니다. 이는 수익 창출을 위해 기업체와 광고 계약을 체결해 공익 목적으로 위장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창원시의 행정 조치도 미온적으로 나타나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창원시 측은 창원문화재단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불법 광고물 철거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문화재단은 행정 조치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해당 5개 광고물을 빠른 시일 내 내릴 방침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1년 유예 결정 발표와 관련해
국정역사교과서 폐기와 국정화정책 중단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지난 27일 국정교과서는 올바른 교과서가 아니고 2018학년도에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선택 사용하도록 한 것은 교육 현장의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박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국정역사교과서 폐기와 국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으며 한편 교육부는 27일 오전 중고교 국정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를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0여 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1,5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인 2,277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특히 올해 접수된 관공서 주취소란도 10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적발 건수 감소는 음주운전 단속기간 홍보와 집중 순찰의 효과와 함께 장기화한 경제 불황으로 연말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음주운전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오는 2017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계속해 벌일 계획입니다. 28일 홍준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경남도청 앞에서 홍준표 주민소환운동에 나섰던 학부모의 석방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촛불 집회에서는 현재 경남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방법은 강압수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보복수사라며 구속된 학부모를 석방해 줄 것을 촛불에 염원해 담았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경찰의 과도한 수사며 혐의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명 여부까지 조사한 것은 수사를 빙자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이들은 구속된 학부모가 석방될 때까지 행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상남도 내 전통시장의 화재 피해액이 전국 16개 시도 중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 발생 건수도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누전과 과부하,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46.3%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와 기계적 요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화재 예방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고 점검도 부실투성이라며 특히 경남처럼 피해액과 피해 건수가 많고 조선업 위기 등으로 주민 고통이 막대한 지역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산항만공사가 화훼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 추진에 들어갑니다. 경남도는 국비 25억 원, 도비 25억 원을 들여 부산항만공사가 제공하는 터에 특수 컨테이너를 이용해 살아있는 수산물을 선박으로 수출하는 거점센터를 건립합니다. 내년 말 거점센터가 준공되면 경남에서 생산되는 화훼수산물 수출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돼 화훼수산물 수출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활어 수출용 특수 컨테이너는 2010년 국립수산과학원과 거제 어류양식협회가 공동 개발해 특허를 받았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뉴욕항까지 활어 운송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7일 2016년 연말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2016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타의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 주민 화합에 기여한 114명의 시민에게 대통령 표창 및 시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이어진 시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안상수 시장은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간담회를 통해 봉암수원지 출렁다리 건설과 석전 1, 2동 통합 후 주민복지센터 건축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창원시는 수렴 의견을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통영의 대표 관광지인 통영 케이블카가 내년 하반기부터 야간 운행에 들어갑니다. 케이블카 야간 운행과 함께 썰매 시설인 루지 시설도 내년 3월경 운행을 시작해 통영에서 눈에 띄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등장합니다. 통영 케이블카는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운행을 앞두고 지난 4월과 5월, 8월 등 성수기 금요일과 토요일 야간 시범 운행을 완료했으며 통영 케이블카가 본격 야간 운행을 시작하면 국내에선 가장 높은 인기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루지와 연계해 하늘에는 케이블카, 땅에는 루지란 슬로건으로 통영 관광을 홍보해 내년에는 통영을 관광도시 도약의 해로 잡아 대표적인 관광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올해 창원시에서 열린 각종 공연과 축제 등을 찾은 관람객이 56만 명을 넘어 지난해보다 9만여 명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개막한 2016 창원 조각 비엔날레와 2016 만프 축제에는 각각 12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아 창원의 문화를 즐겼으며 이 밖에도 인문학 콘서트, 시민 합창제 같은 행사를 통해 시민이 문화예술의 소비자와 생산자를 오가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시는 올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문화도시에 버금가는 전시와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통영시가 통영 관광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통영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로 시정 방향을 하늘과 땅, 바다와 섬이 모두 관광자원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18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된 소피랑 공원과 음악계단 조성사업, 마을 공동체 정원사업에 의해 관광자원으로 변신한 서호 벼락당 등이 어우러진 서피랑을 동피랑에 버금가는 명소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2017년에는 모든 시정을 관광과 연계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상할 것을 공직자들에게 주문하고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기를 부양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창동예술촌은 연말을 맞아 다음 달 22일까지 아트센터 2층 전시관에서 입주작가 정기발표회 공명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2016년 입주예술인들의 활동 성과와 역량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올 한 해 출품했거나 활동한 회화, 도자기, 생활공예 등 총 47점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한편 창동예술촌은 아고라 광장과 예술촌 골목 일원에 일본 사가현 오기시의 대표 축제인 시즈미 대나무 축제의 비작품 50여 점을 옮겨 전시해 예술촌을 사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끝없는 조선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거제시가 지역 경제 살리기에 시민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동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에서 소비하기 운동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통영시가 공무원 자녀를 위한 직장 어린이집을 신축하려 조선 정부가 직접 윤허한 지역 문화유산 후행비를 철거하고 그 터마저 없애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효열각에 대한 일부 유물 훼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 소유주도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매입에 적극 창성했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로 확진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이던 9명의 신생아들 중 4명은 이미 RSV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소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임시 폐쇄와 소독 조처를 권고했습니다. 고성군이 올해 1월부터 무료로 운영한 노상 공영 주차장을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군은 고성읍 시가지 내 주차 순환이 원활치 않고 교통 흐름의 무질서가 심화되자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고 공개 입찰을 거쳐 위수탁 관리자를 선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부산과 경남,
통영, 거제 등이 최종 선정돼 국비 77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도는 공동상품 개발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 안내판, 관광 안내 시스템 개선 등 IT 기반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에 나설 방침입니다. 거제 해금강 테마박물관은 2017년 신년을 맞아 새해 1월 1일부터 한 달간 유경미술관 1관에서 미국 작가 2인을 초청해 어두운 지구를 비추는 밝은 빛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환경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란 주제의 1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어 관람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제 와이즈맨 한국 지역 부울경지구 경단지방 세마산 클럽은 지난 27일 마산하포구 산호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 돕기를 위한 라면을 기탁했습니다. 이철현 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인 봉사에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거제 고현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26일 고현 지역 아동센터에 35만 원 상당의 도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 황미영 회장은 아이들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고성군 거류면 칠봉회는 지난 26일 거류면 사무소를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칠봉회 김기동 회장은 칠봉회 30주년을 맞아 저소득계층과 따뜻한 적을 나누고 싶어 기탁하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으며 기탁 성금은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통영시 정량동은 지난 27일 제10기 주민자치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위원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및 주민화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으며 새롭게 출발한 제10기 위원은 내년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마창 불교산악회는 관내 어려운 이웃 돕기를 위해 28일 마산하포구에 사랑의 백미를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한 백미는 이웃 돕기 성금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마창 불교산악회가 운영한 일일 호프집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구매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PPI 평화주식회사는 지난 27일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을 방문해 1,004만 원을 기부하며 제87호 희망천사로 거듭났습니다. 희망복지재단 박동철 이사장은 이날 기부식에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PPI 평화에서 거제시의 희망천사가 돼주어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고성 여자중학교 학생들은 지난 26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 물품은 지난 학교 축제에서 네일아트, 달고나 만들기 등 5개 부스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구입한 것이어서 주위를 더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성지사는 지난 27일 통영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방문해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 고성지사 송인문 사장은 차가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온정의 마음이 지역 장애인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